반갑습니다, 여러분. 200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리영역 가형의 문제 해설을 맡은 심주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치르게 돼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는 학업 성취도 성격의 문제를 많이 띄고 있어가지고 2학년 모의고사가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추세를 본다면 2학년 이 모의고사의 이 형태라든지 그 유형이라는 것이 이제 수능의 형태에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수능을 치르게 돼 있는데요. 그 수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9월 우리가 이 모의평가가, 학력평가가 실제 수능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어렵게 수학을, 가형을 준비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해볼 텐데요. 1번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지수법칙을 활용한 지수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1번부터 틀리는 학생이 절대 없었어야 됐었어요. 문제가. 여러분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한 이제 지수 계산을 묻고 있는데요. 자, 2의 x제곱이 3일 때 8의 2의 2분의 x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를 구한 다음에 그 x를 대입해줘서 로그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8의 2분의 x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 이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그 세제곱과 2분의 x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해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2의 2분의 3x제곱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m 곱하기 n, a의 mn제곱이라는 거는 이거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지수에서. 그러니까 2의 x제곱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의 x제곱이라는 게 문제에서 3이라고 줬잖아요. 3의 2분의 3제곱을 계산하는 거죠. 3의 2분의 3제곱이라는 건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다. 즉,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 따라서 선택지 정답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보면요. 역시 이제 행렬의 계산력을 묻고 있는 계산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계속 이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행렬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문제에서 A행렬, B행렬, C행렬 주어졌는데 A행렬, B행렬은 2행 2열의 행렬인데 이제 C행렬이라는 건 2행 1열의 행렬이다. 그래서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2점짜리 간단한 문제다. 왜요? A행렬과 B행렬을 더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분끼리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더해주는 거 뭐 쉬우니까 4, 3, 1,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2 더해서 1, 4, 3, 1, 1이 되네요. 그죠? 여기에다 C행렬이라는 거는 지금 1, 2 행렬이니까 이걸 곱해준다. 그럼 곱해주는 거 1행 1열, 1행 2열 해가지고 뭔가가 땅땅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결과. 자, 그렇다면 계산해주면 1행 1열 계산해주면 4, 6 더해주면 10. 그 다음 이렇게 해준다면 1, 2 더해주면 3. 그래서 13이 되네요. 얼마예요? 정답 바로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문제를 보면요. 이제 계산 아주 쉬운 계산이었고요. 아울러서 3번까지가 보통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데 보통 2점짜리 세 문제가 연달아서 출제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니까요.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극한값 계산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보고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자, 요렇게 A의 N제곱꼴로 나와 있는 거는 A, 4의 N제곱꼴이 있고 3의 N제곱꼴이 있다고요. 4의 N제곱과 3의 N제곱을 비교한다면 4의 N제곱이 더 크죠? 그래서 4의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그대로 있고요. 4의 n제곱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요 부분을 4의 n제곱으로 나눴다 1.
그 다음 이 부분을 4의 n제곱으로 나눌 건데요.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는 거죠. 이거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이죠. 그거를 4의 n제곱으로 나눌 거라고요. 그러면 앞에 3은 그대로 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을 갖다 합쳐서 적는다 이거죠.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합쳐서 적는다고요. 그죠? 자, 이제 분자도 계산해.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4가 남을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n제곱을 갖다 4의 n제곱으로 나누겠다. 마이너스 4분의 2의 n제곱 이와 같이 되겠죠. 그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4분의 3의 n제곱은 점점 어디로 간다? 이게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일 때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까이 간다고요. 그럼 4-0, 1 플러스 0이니까 결국은 남는 극한값은 얼마다? 바로 4가 된다. 4번이 정답이 아니죠.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예, 4번 문제죠. 등차 수열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이런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고 모든 항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 첫째 항 주어져 있죠. 공차가 얼마예요? 7분의 1씩을 더해 나가고 있는 등차 수열이다. 그럼 물론 여러분들이 첫째 항 알았죠. 그 다음에 공차 알았죠. 그 다음에 항의 수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돼요. 이 50이라는 것이 일반항 50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걸 따져준다면 여러분들이 첫째 항과 공차 그 다음에 항의 수를 알면 공식에 의해서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잠깐 요령을 부려버릴게요. 왜요?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7분의 1이 하나 더해졌고 7분의 1이 2번 더해진 게 이거죠. 7분의 1이 3번 더해진 게 이거예요. 그러면 50이라는 숫자는 30에다가 7분의 1을 몇 번 더한 거냐 이거죠. 여기 요 부분이 2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20. 그럼 7분의 얼마예요? 140이겠죠. 140. 그럼 7분의 140이라는 건 7분의 1을 몇 번 더해온 거다? 140번 더해온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0개구나. 140개. 그럼 전체적인 건 몇 개다? 여기까지 141개가 되는 거라고요. 141개. 항의 수 141개를 이렇게 찾아버린다. 그럼 얘기 끝났어요. 왜요?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죠. 2분의 n, a 플러스 l. 등차 수열의 합공식. a는 첫째 항, l은 끝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된다 이거예요. 2분의 항의 수가 얼마? 141개. 첫째 항 얼마? 30. 끝항 얼마? 5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가우스가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가우스가. 이렇게 양 끝으로 이렇게 더해보면 전부 다 얼마씩? 80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게 이만큼 있다라는 이야기죠. 2분의 141개. 자, 따라서 계산만 해주면 이게 80이니까요. 2로 나눠주면 40 곱하기 141. 계산해주면 141 곱하기 40.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564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5640. 뭐 곱하기 못할 학생은 없겠죠. 단위가 좀 커졌다 뿐이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4, 16, 그 다음 4죠. 그러니까 5640 이와 같은 결과.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번 문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공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도 있다 이거예요.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 공식에도 넣어도 되지만 아무래도 7분의 1 공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신다면 차라리 이와 같은 방법이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형은요,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쫓깁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갖다 원리 원칙에 의해서 쭉쭉 해나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요령껏 계산을 빨리빨리 처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 그 10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행 1열, 2행 1열. 1행 1열, 2행 1열 계산하고요. 더해주고 KX, KY. 그걸 다시 이항시켜줘서 정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해와야 되는데 이 정리를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정리를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렇게 넘겨버릴까요?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법, 빨리 하는 방법. 2, 1, 3, 4에 여기가 XY가 있는 것이고,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K에 여기가 XY 이렇게 되겠죠. 이꼴 얼마? 마이너스 1,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일행일렬 하면 EX 플러스 Y에서 KX를 뺄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다시 행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를 XY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EX 플러스 Y에서 KX를 뺄 거니까 2 마이너스 K 1 여긴 변화가 없다고요. 그 다음 이행일렬을 보면 3X 플러스 4Y에서 KY를 뺄 거니까 여긴 변함이 없고 여기가 4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만약에 이게 역행렬이 존재해버리면 이거를 갖다 A라고 그럴 때 A 인버스를 앞에다가 곱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역시 우변에 있는 어떤 계산대 값이 나올 거고 X값 얼마, Y값 얼마 이렇게 해가 나와버린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역행렬이 존재해버리면 해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거 뭐예요? AD-BC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주는 거죠. 그게 0이 돼야 된다. 두 개를 곱해주면요. K제곱 마이너스 6K가 될 거고 플러스 8에서 3을 빼줬으니까 플러스 5 이꼴 제로.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뭐 인수분해 할 거 뭐 있어요? K는 1과 또는 K는 얼마가 나온다? K는 5. 이 두 개의 K값이 나온다. 근데 K값은 하나나 봐요. 한 개인가 봐요. 그죠? 문제 보기를 보면 5도 있고 1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4번, 5번이 아닌 1번이나 3번 중에 정답이 될 거라고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죠. 만약 1일 때 봐보세요. 1일 때.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1을 넣어주면 지금 위에가 1, 1, 3, 3이 되고 여기가 x, y가 돼버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와 같은 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요 식을 전개해보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 3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3인데 위에 있는 식에다가 3배를 해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죠. 즉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두 식이 서로 같은 식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같은 식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란 얘기라고요. 많다란 얘기를.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따라서 K는 5가 바로 정답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해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입니다. 나영에도 같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행렬을 여러분들이 이 정의에 의해서 성분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건데 그 정의에 의해서 행렬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행렬의 성분을 가지고 행렬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묻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보세요. 버스 번호가 1, 2, 3이 있는 거죠. 근데 I번 버스가 정류장 SJ에 정차할 때는 1, 정차하지 않으면 0이라는 걸로 넣어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I가 1, 2, 3, J가 1, 2, 3이라는 건 삼행삼렬. 즉 여기 보기에서 보이는 요런 삼행삼렬의 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삼행삼렬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와 같이 봐야 돼요. A11, A12, A13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A21, A22, A23 A31, A32, A33 우리가 성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삼행삼렬을요. 그러면 A11이라는 게 뭐예요? 1번 앞에 있는 게 버스, 뒤에 있는 게 정류장. 1번 버스가 1번 정류장에 쓰냐 이거예요. S1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3번 정류장. 그러면 1번 버스가 이 정류장에 쓰는 버스는 이렇게 각각 된다고 그랬으니까 1번 버스가 섰냐 이거예요. 안 섰잖아요.
1번 정류장에 1번 버스가 없다 이거예요. 0이죠. 일행일녀는 얘는 0. 그 다음 1번 버스가 2번 정류장에 섰냐, S2 정류장에 섰냐. 1번 버스가 S2 정류장에 섰냐, 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버스. 그죠? 이건 1. 1번 버스가 3번 정류장에 섰냐, 1번 버스가 3번 정류장에 섰냐, 섰죠? 1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된다. 그 다음 거 하나 더 해봐요. 2번 버스가 1번 정류장에 섰냐, 2번 버스가 1번 정류장에 섰잖아요. 1. 2번 버스가 2번 정류장에 섰냐, 여기 있잖아요. 1. 2번 버스가 3번 정류장에 섰어요, 없어요? 3번 정류장에 2번 버스 없죠. 여기서 버스 기다려봤자 버스 못 타요. 예. 택시 타야 되죠. 여기 1. 0이죠, 여기. 버스 못 타니까 0.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농담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3번 버스가 1번 정류장에 쓰냐? 쓰죠. 3번 버스가 2번 정류장에 쓰냐? 쓰죠. 3번 버스가 3번 정류장에 쓰냐? 쓰죠. 이건 다 1이죠. 네. 0, 1, 1, 1, 1, 0, 1, 1, 1 이걸 찾아주면 된다고요. 0, 1, 1, 1, 1, 0, 1, 1, 1 선택지 정답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행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성분 정의하는 거, 이거 아주 흔한 문제예요.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선생님이 더 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렬의 곱을 갖다가 곱에 우리가 행렬 두 행렬이 있으면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갖다 묻는 문제도 이렇게 문장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가장 흔한 문제가 뭐 A 문방구, B 문방구에서 뭐 공책, 지우개, 연필을 판다. 뭐 이렇게 곱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아마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한 번 정도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루트 3인 등비수열 AN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이제 준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줘버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쉬워요. 예, 공비 찾을 이유 없잖아요. 그죠? 예,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M이라고 할 때, 자, 요런 식의 값을 계산해봐라. 야, 요건 약간 이제 싱크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 창의력이다. 창의력이라기보다 요 부분을 잘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 S10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가지고 A8, A9, A10까지 이렇게 다 더해가는 거죠. 더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S8, A8까지 더한 거를 빼버리는 이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다? 요거만 남잖아요. A10과 A9가 남는다고요. 왜 A10-A고? 맞춰서 적어줘야죠. 그러니까 A10 플러스 A9 분의 A10 A9 이렇게 된다. 이해되세요? 그럼 뒤에 것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분자를 보면 S5에서 S3 뺐죠. A1부터 A5까지 합해서 A1부터 A3까지 합을 빼버릴 거니까 남는 건 A4 더하기 A5. 그럼 더하기니까 순서 바꿔서 A5 더하기 A4 이렇게. 분모에는 A5-A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등비수열. 그냥 묶어줘 버릴 거라고요. 묶어줘. A9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공비 루트 3을 곱해주면 A1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9로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 공비 루트 3을 곱해주면 A10이죠.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A9로 묶어준다면 루트 3 해주면 A10이 되는 거죠. 공비를 곱하면 그 다음 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뒤에 것도 한번 뭘로 묶을까요? A4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마이너스 1 A4로 묶어주면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뭐가 돼요 이제 또? 자연스럽게 약분. 그럼 결국 요거 값과 요거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의 수준을 갖다가 이와 같이 등비수열이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문제를 꾸며놓은 것 뿐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런 문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으면 여러분들 비웃었겠죠. 그죠? 예. 하지만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계산, 무리식의 계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등비수열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거. 예. 자, 그래서 통분을 해준다면 요거 곱할 거니까 2분의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이렇게 곱해줄 거니까 제곱이죠. 그걸 더해줄 거죠. 이거 제곱해주면 얼마예요? 4 마이너스 2루트 3. 이거 제곱해주면 4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찍찍 8. 8을 2로 나눴다. 4. 선택지 정답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8번 문제죠.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다. 이런 조건 하나하나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항이 양수인 무한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시험지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문제가 빠져있다? 그러면 꼭 밥을 먹고 물을 안 먹은 격 같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문제 하나가 들어가 줌으로써 시험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아, 수능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라고요. 이런 조건 문제가 막 두세 문제씩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나왔을 때 돋보이죠, 보통. 예. 자, 보세요. 가번 조건을 보면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항을 보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 이렇게 진행돼서 나가는 건데 가운데 거의 제곱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다. 아, AN은 뭐다? AN은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 이걸 느껴야죠. 등비수열이라는 거. 이걸 못 느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가번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등비수열이라는 걸 느껴야 된다. 자, 나번 조건은 그런 등비수열에 대한 무한급수죠. 무한급수. 무한급수의 합은 어떻게 되죠? 1-r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r분의 첫째 항을 a라고 만든다면 보세요. 여기가 2배의 a1을 a라고 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예요? 거기다가 AR을 곱해준 거죠. R. 이게 첫 번째 항 A1, A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A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A로 다 나눠버리라고요. 그럼 식이 1-R분의 1은 2배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계산 들어가는데 1-R 여기다 곱해주고요. 2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럼 1-R제곱이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서 R제곱이 나온다고요. R제곱은 2분의 1이다 라는 성질이 나와요. 2분의 1이다. 하나 구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나번 조건 가지고 R을 찾아낸 것 뿐이라고요. R. 그 다음 다의 조건을 봐야 돼. 요번에는 이제 그런 등비수열을 갖다가 무한급수 시킨 게 아니고 그 각 항들을 모두 제곱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비수열이 A, AR 제곱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이 각 항들을 제곱하면 A제곱, R제곱, A제곱, R 4제곱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역시 등비수열의 각 항을 제곱하더라도 역시 등비수열. 첫째 항이 A제곱이 되고 공비가 얼마가 돼요? R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죠. R제곱이. 그럼 여러분들 또 계산해 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공비 R제곱분의 첫째 항이 뭐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가 2배의 A1이라는 게 이게 A1이에요. 이게 A1이 아니에요. 원래 수열의 AN의 A1, A3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1이라는 건 A였고요. A3은 뭐예요? AR제곱이죠. AR제곱. 그럼 여기서도 A를 하나씩 약분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럼 다시 식을 1-R제곱분의 A가 되고 A 하나 약분, A 약분해주면 2배의 1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요걸 곱해주면 2분의 A라는 것이 이렇게 곱해줬어요. 그럼 뭐가 돼요? 1-R 4제곱. R제곱이 2분의 1이니까
R 4제곱은 4분의 1이 되겠죠.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얼마? 1에서 4분의 1 빼주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4분의 3이 되겠죠, 이게? 4분의 1 빼주면 4분의 3. 2분의 a가 4분의 3이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는 2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a 값 찾았다. r 제곱값 여기서 구했다. 구하라는 문제는 a5라고요. a5. a5는 ar의 n-1제곱이니까 4제곱이죠. 이거는 a가 2분의 3이죠. 곱하기 r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그거에 제곱을 해주면 r 4제곱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 하면 얼마? 8분의 3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다. 선생님이요, 이걸 계산하는데 8분의 3을 갖다 이렇게 딱 얻어냈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는데 보기가 없는 거야, 답이. 답을 못 찾겠더라니까요. 여기 1번에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네, 선택지 정답 몇 번? 바로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다 풀어놓고 여러분들 뭐가 쉬웠다고 그럴까요? 갑자기 안 보여버리는 거죠. 정상적으로 다 풀어버리는데. 아니, 시험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이 수학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침 8시 20분부터 앉아가지고 시작해가지고 5시, 4시 30 몇 분, 5시까지 시험 본다고. 거의 몇 시간을 보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이 8시간, 7시간, 8시간 시험을 봐요. 그럼 솔직히 이 시험 보고 나면요, 진이 다 빠져야 돼요. 근데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보니까요, 전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남아서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 니들 시험을 제대로 안 봤구나. 시험을 제대로 봤다라면 어떻게 공부할 여력이 또 아직까지 남아있니? 오늘은 쉬렴.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학생들이 그만큼 조급하고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험 때는 최대한의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그러니까 장난삼아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면요. 2학년 때 보통 모의고사를 볼 때요. 3학년 때 이렇게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봐요. 모의고사 때 대체 너는 뭘 보고서 공부했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모의고사는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평상시의 실력 가지고 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아닙니다. 모의고사도 전날 과학탐구, 사회탐구 영역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씩 들춰보고요. 수학 공식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시험 보는 거예요.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대충 보는 시험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올해가 가기 전에 2학년 전국연합평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때 더 좋은 점수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19번 문제를 갖다 많이 못 풉니다. 19번 문제를요. 예, 의외로 많이 못 풀어요. 자, 19번 문제를 보면요. 9번 문제죠. 19번이, 벌써 19번으로 뛰어요? 예, 9번 문제인데요. 오른쪽 이제 표에서 이제 그림이 좀 흐릿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 그림을 갖다가 여기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수를 다 더해봐라. 가장 쉬운 방법은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다 더하는 게 가장 현명하죠. 네. 우리 학생들 중에 분명히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보세요. 이게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9행까지 있습니다. 그럼 각 행의 규칙을 찾아내줘야 된다. 선생님이 여기에 규칙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요 숫자인데 지금 요 숫자를 잘 보면 5로 묶어내버리세요. 5로 묶어내버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뭘로 묶어낼까요? 6으로 묶어내버리면 1 플러스 2, 3, 4, 5, 6 더해 나가는 거. 아, 그러면 여기가 K번째 행이라고 한다면 뭘로 묶어내는 거다? K로 묶어내주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까지 더해 나가는 거예요? K까지 더해 나가는 꼴이구나. 9번째 항 보세요. 9로 묶어내고 나면 1, 2, 3, 4 해가지고 얼마까지 더하는 거다? 9까지 더해 나가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 자체가.
일행 봐보세요. 일행. 하나 더 연습. K가 1이라고 한다면 K가 1.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가지고 1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죠. 1만 더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럼 1 플러스 K까지 합은 등차 수열의 합으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구해내죠. 거기에다 K를 또 곱할 거라고요. K 이렇게. 그럼 이 식이 바로 뭐가 되냐? 2분의 K 세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K제곱. 이와 같은 일반항을 얻어내는 거라고요. K번째 행이 이렇다고요. 그럼 그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그마 들어가는 거지.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바로 이 시그마.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합을 계산할 수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요. 출제자가 이거 다 더하라고 이 문제 냈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다 더해서 맞췄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된다. 자, K가 1부터 9행까지 있는 거죠, 9행. 각 행이 얼마가 된다? 2분의 K세제곱 플러스 K제곱이 된다. 자,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시그마 K세제곱, 공식이 뭐죠? 시그마 K세제곱.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N항까지 K세제곱 그러면 시그마 K세제곱 공식이 뭐예요?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래서 대입만 시켜준 거예요. 플러스 시그마 K제곱의 공식은 뭐예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 9, 18에다가 플러스 1 그러니까 19가 되겠네요. 19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준다. 이제 할 수 있겠죠? 2 약분하면 9, 5, 45 45 곱하기 45 2025 이런 계산도 여러분들 좀 빨리 해야 된다고요. 45 곱하기 45 2025 하나 더 해볼까요? 55 곱하기 55 얼마? 3025 65 곱하기 65는 4225 못 쫓아오고 있죠. 희한하네. 선생님 외웠나 보다. 아니죠. 어떤 규칙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그 규칙은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50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산은 쉽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해 보면 뒤에 부분이 얼마가 되냐? 285가 된다고요. 285. 이건 외운 거냐고요? 아니요. 푼 거죠. 예.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최종적인 답은 바로 1155라는 답이 나온다. 선택지 정답 있나요? 몇 번이 정답이 여기 딱 보이죠?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요. 예.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지표 가수 나오면 이제 벌벌벌 떨어요, 벌써. 예. 양수 mn은 정수 부분이 각각 세 자리인 수예요. 정수 부분이 세 자리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돼? 지표가 2. 자리수 마이너스 1. 상용 로그 취했을 때 지표 플러스 1이 자리수가 된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죠. 그죠? 두 수의 곱은 5자리. 그때 가수를 xy라고 할 때 xy가 나타내는 영역을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식을 세워줄 거는 m에 대한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죠. 로그 m을 갖다 먼저 계산하는데 이 정수 부분이 세 자리라 했으니까 지표는 2고 그 다음 가수는 얼마를 했어요? 가수가 x라며요. x. 근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죠. 가수의 성질이죠.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건가? 네. 로그 n 마찬가지로요. 지표가 2고 가수가 얼마라고요? 문제에서 y. 역시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이죠. 이렇게요. 가수의 성질이니까요. mn에 대해서 보세요. mn. 상용 로그 취하면 로그 mn이라는 것은 진수의 곱은 각각의 합으로 떨어지죠. 로그 m 플러스 로그 m. 이것과 이걸 더하는 거라니까 4 플러스 x 플러스 y가 되는 거라.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y를 보세요. x 플러스 y. 여러분들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보면 mn의 정수 부분이 5자리라고 했어요. 5자리. 그러니까 지표는 어떻게 된다? 지표는 4가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가수가 된다라는 사실로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수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y라는 것이 바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더한 거니까 4 플러스 x 플러스 y가 나오는 거고 요게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거잖아요. 5자리 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거라고요. 그럼 4를 빼버리면 이와 같은 식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얘가 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조건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림을 살펴볼 건데 x나 y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그림이 맞죠. 예. 자, 우리가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건데 여기다 맞춰서 생각해주면 먼저 요쪽부터 생각해준다면 y는 마이너스 x 이런 직선 보다는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쪽. 이쪽. 그 다음 요쪽 걸 계산한다면 등호를 넣고서 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 점선이 이렇게 오겠죠. 점선. 네 대해서 이쪽. 그러니까 요 라인이 될 거예요. 요 라인. 여기 있는 라인들이 될 건데 그 범위에서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바로 요 부분만 색칠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선택지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상형 로그를 어떤 값을 a에 대한 상형 로그를 취했을 때 지표와 가수로 나온다. 지표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게 자릿수로 가는 거다. 이건 예를 갖다 들어보면 돼요. 100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은 몇 자릿수죠? 세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 근데 상형 로그 취하면 로그 10의 100이라는 건 2라고요. 2. 그러니까 지표가 2고 가수가 0이에요. 지표 2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어낸다. 지표에다 1 더해주면 자릿수로 가는 거다. 가수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것을 가수라고 한다.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실수 PQ가 등식 이걸 만족시킬 때 우리가 PQ를 고정점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고정점이 나타내는 도형과 그러니까 고정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줘야 되죠. 그럼 고정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x, y를 해준 것이 다시 뭐가 된다? x, y가 된다. 이렇게 식 만들어 주겠죠, 여러분들이. 전개해보세요. 일행일렬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x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4x 마이너스 3y가 y가 돼야 되는 거죠. 2항에서 정리하면 x는 y 얘도 2항에서 정리하면 x는 y x는 y라는 식이 나온다고요. 고정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x축과 45도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직선. 1번 그림 이런 직선. 맞나요? 안 맞나요? 만나잖아요. 만나죠? 3번 보세요. 분수함수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정답이 되는 거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이 볼 때 이 문제가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이죠. 이 볼록다각형이라는 거. 요거 들어본 지 좀 오래됐죠. 한 3년 됐나요? 한 4년? 벌써 우리가 바로 엊그저께 일도 갖다가 잘 까먹고 그러는데 3, 4년 전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가끔 우리 뒤통수를 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기에 맞고 충격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문제 한 문제 나올 때마다 그때 메모하세요. 나 볼록다각형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난 중학교 수학 실력이 부족한가 봐. 1학년 책부터 다시 봐요? 그건 수학 못하는 애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다각형에 내각의 크기가 있는데요. 내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블록다각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위에다 좀 그려볼게요. 그럼 이건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이라고 그러죠. 오각형. 그럼 내각이라는 게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 3, 4, 5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블록 N 다각형이라고 한다면 내각은 N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문제상에서는요. 가장 작은 게 63도고 18도씩 늘어난다 이거죠.
가장 큰 내각이 얼마냐. 그런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블록다각형이 맥각형인지 모르니까 블록 N각형이라고 한번 N각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N각형의 내각의 합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N각형의 내각의 합. N각형의 내각의 합. 내각의 합. 먼저 생각해보세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죠? 180도.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예요? 사각형의 합은 360도죠. 왜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보면 삼각형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온다고요? 2개. 그러면 삼각형의 요 내각의 합이 180도, 요 내각의 합도 180도. 결국은 이렇게 다 더하니까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돼버렸죠. 오각형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꼭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갠다고요. 그럼 삼각형 몇 개? 3개. 180도가 몇 개 있다라고요? 3개가 있다고요. 그럼 육각형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쪼개면 삼각형이 몇 개 나오게? 4개가 나와요. 칠각형일 때는 5개. N각형일 때는 몇 개? N-2개. 곱하기 180도를 해준 것이 바로 N각형의 내각의 합이다. 이 사실 때문에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 우리가 배운 지 좀 됐으니까. 요거 하나 꼭 메모해 두고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63도라고 했고, 공차가 18도라고 했으니까. 자, 그 내각을 다 더해보겠다 이거예요. 더해보겠다. 그럼 이제 단위가 도니까 도를 계속 써가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갖다 구한다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다 빼버리고 생각할 거예요. 도를 다 빼버리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N 항해수. 그 다음에 2A, 요거의 2배죠. 126 플러스 N-1 D가 얼마예요? 18. 이게 내각의 합이죠. 그 내각의 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N각형의 내각의 합, N-2 곱하기 180. 도 다 빼기로 했으니까. 도도 다 약분하기로 했어요. 약분해버렸잖아요, 단위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N을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고요, N을.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게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냐,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푸는 거죠, 문제.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N이 4 또는 N이 10 나와요. 선생님 2차 방정식 안 풀려요.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줘야죠. 2차 방정식이라고요. 쉽게 풀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약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N이 1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N이 10이라고 그럴 때 N각형 그 내각의 합으로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큰 각을 한번 보라고요. 가장 큰 각. 그러면 10번째 각이라는 거는 63도 플러스 N-1이니까 9죠. 9 곱하기 얼마? 18도씩 간 거죠. 그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225도가 나와요. 225도가. 근데 여러분들 N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봐. N각형은. 이런 내각이라는 건 아무리 커봤자 몇 도예요? 180도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야지 이게 180도를 넘어가면 돼요? 이 180도를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내각이 아니죠. 이게 내각이 되는 거죠. 이건 외각이지. 그죠? 이게 180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라고요. N이 10일 때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맥각형이에요. 지금 볼록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그럼 내각이라는 건 4개만 나오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63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4번째야. 여기다 18도 하고 18도 하고 18도 할 거니까 곱 플러스 3 곱하기 18도. 여기 도를 붙여줘야죠. 이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바로 117도라는 정답을 얻어주실 수가 있다. 선택지 정답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계산하는 거 선생님이 충분히 여러분들 심정을 이해해 드렸어요. 어떤 얘기냐? 볼록 N각형이라는 거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선생님이 볼 때는 중학교의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선생님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학생들한테요.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무리수라는 거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지, 루트 2가 유리수계요, 무리수계요? 이래보세요. 얘가 뭔 소리 하나. 어머니 같은 경우 밥 안 줘요. 예. 쓸데없는 거 질문한다고. 예. 그만큼 중학교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어른들은 상당히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는 걸 갖다가 상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 정도는 상식으로 한번 이해해달라는 거죠. 이게 블록 N각형의 여러분들 내각의 합이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뭐 N각형의 대각선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상식으로 꼭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역시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선생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예, 푸는 건 아주 쉽게 푸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출제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 하나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선생님도 이런 도형, 수식화된 도형을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말 안 만들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13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세 자리 수가 있으면 요런 기호, 연산 장치에 의해서 요런 행렬로 대응을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한 거. 그 다음 요런 연산 장치가 있다면 요런 행렬을 요렇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맞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죠. 1행 2열과 2행 1열의 성분을 맞바꿔치기 하는 거라고요. PQRS. PQRS를 PRQS로. 그것만 이해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이해되셨나요? 연산장치에 대해서? 자, 그럼 아래로 쭉 내려가야죠. 이제 쭉 내려간다. X행렬이라는 게 이 행렬이. 여기 X가 7일 90으로 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역추적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역추적해서. N을 찾아주는 건데요. 요 연산장치가 뭐 하라고 그랬죠? 얘하고 얘를 바꿔치기 해서 얘가 나온 거죠. 그럼 바꿔치기 하기 전에 거는 뭐야? 여러분들. 7. 여기가 9, 9, 1이고 여기가 10이었겠죠. 9하고 1하고 자리 바꿔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자리 바꿔치기 한 게 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7, 1, 9, 10이죠. 바꿔치기하고 또 바꿔치기 했으니까 원래 X가 그대로 왔죠, 여기. 그럼 얘기 끝났잖아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719. 너무 쉬웠죠? 네,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로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이 13번 문제 같은 것만 만약에 쭉 있었다면 우리 학생이 다 100점 맞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100점 맞았다. 그럼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이 100이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쉬운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조심할 거는 실수하지 말자. 아는 문제 실수하면 그만큼 떨어진다. 남들 다 맞출 때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의 커다란 손실로 다가온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문제. 그러니까 증명에 관련된 문제죠. 증명 문제. 완성형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수능을 보면 계산력을 묻는 문제. 이해. 그 다음에 추론. 추론에는 발견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완성형 연역적 추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수학 내적, 수학 외적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있죠. 네. 자, 완성형 문제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내용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게 성립한다. 아, 이게 뭐죠? 요런 식. 요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K12, 해밀턴 정리. 라는 사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 우리가 행렬 계산할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푸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요. 수능 같은 데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만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증명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자, A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웠나요? 캡이라고 할까요? A캡. A캡이라는 것은 A, B, C, D라는 행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거 자리 바꿔주고 얘는 부호를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행렬 구할 때 AD-BC분의 1을
곱하지 않은 형태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 행렬과 A 캡을 갖다 더해주래. 그러면 얘하고 A, B, C, D가 이렇게 있었을 때 더해보세요. 뭐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더해주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A 플러스 D. 0, 0, A 플러스 D. 그럼 A 플러스 D로 묶어내주면 뭐가 돼요? 여기가 1, 0, 0, 1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곱해주면. 얘가 뭐야? 단위 행렬. 가에 들어갈 거 나오네. A 플러스 D의 단위 행렬. 그죠? 그 다음, 두 개를 곱해보세요. 곱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야. 곱해보면, 역시 뭐가 나온다? AD-BC의 단위 행렬. 요런 꼴이 나온다고요. 곱한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게 요거죠. 가에 들어갈 게 요거. 네. 그리고 기역에다가 양변에 A를 곱했어요. A 곱했고요. 여기다 A를 곱하면 뭐죠? A의 A 캡이죠. 여기다 A의 A 캡.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보니까 여기다 A를 여기다 곱하는 건데, 여기다 A를 곱하는 거지. 이게 지금 A 플러스 D의 단위 행렬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A를 곱했고, 2항에 왔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이꼴 0행렬. 이렇게 되겠죠. A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다에 들어갈 건 바로 요게 된다. 다에 들어가. 그러니까 다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골라주기만 하면. 선택지 정답 몇 번이 정답이 되고 있죠?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고 있다. 자, 요거 선택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가를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2개, 3개 구별되고 있죠? 가부터 보는 거예요. 2개, 3개. 그럼 얘는 아니야. 그죠? 그 다음 3, 4, 5번을 보면 역시 나에서 2개, 1개가 같아요. 요 2개가 같고 얘는 달라요. 그러면 요 5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찍는다라고 하면 1번, 2번, 5번에 찍는 사람은 바보라고요. 바보야. 네. 네. 요 3번이나 4번에서 찍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3개 유형들은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요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지 않을까, 문제 푸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14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15번을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지표와 가수에 관련 질문이면서 동시에 합답형 문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이게 쥐약이죠, 여러분들. 우리 아주 끔찍히 싫어하는 게. 아주 끔찍한 것끼리만 만났어. 설상가상. 금상첨화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설상가상이죠. 자, 15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냥 잘 안 되면 외워버리세요. 이런 형태, 유형을 외워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이겨내려고 해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로그 A의 지표와 가수를 FA, GA라고 할 때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기억을 보면 자, F80 이거는 80의 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80의 지표 1 빼준 거, 80의 가수에서 이거 빼준 거. 그러면 우리가 기억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기억은 지금 A 로그 80이라는 거를 이게 보자 이거죠. 로그 80. 로그 80이라는 거는 로그 10 플러스 로그 8이에요. 로그 8. 얘는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값이죠. 얘가 가수죠. 얘가 뭐예요? 지표.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로그 8이라는 건 3로그 2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F80이 되고 얘가 G80이죠. 그럼 F80에서 1 뺐다? 0. G80에서 3로그 2 뺐다? 0. 기억 빙고. 옳은 거라.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니은번. 요게 이제 니은번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내용인데. 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보면 이건 뭐예요? A제곱의 지표죠. A제곱의 지표. 그게 A지표의 2배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로그 A제곱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A제곱. A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A의 지표를 지금 FA, 그 다음에 가수를 GA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GA. 그럼 이 GA라는 게 0보다 크고 GA가 크거나 같고 A예요. 1보다 작다라는 요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A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 2배의 로그 A죠. 근데 로그 A가 뭐예요? FA 플러스 GA잖아요. GA. 그럼 이거는 2배의 FA 플러스 2배의 GA라고 해요. 이렇게. G.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지표가 FA의 지표, 그러니까 로그 A의 지표 FA죠. 요 지표의 2배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지표가 얘란 얘기예요. 그럼 가수가 얘란 얘기죠. 가수가. 얘가 가수야. 얘가 가수란 얘기는 G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였다고 해보세요. 3분의 2였다고 한 상태에서 2를 곱하면 3분의 4예요. 1보다 넘어가죠. 그러면 1점 얼마 그러면 이 가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지표가 2FA가 아니고 2F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2FA 지표가 딱 요거라는 얘기는 얘가 1을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GA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라고요. GA가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요. 2분의 1보다 작은 거라고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상황을 봐라 이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 추론해봐요 이제. FA 세제곱이라는 거 로그 A 세제곱 하면 3배 한 거잖아요. 3배. 3배 한 거. 3배 또 안 줘요. 3FA 플러스 3GA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FA 지표에다 3배 한 거랑 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수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GA라는 거는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죠? 2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 0.4, 5, 이렇게 잡아봐.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다 3배를 해버리면 얘는 1을 넘어, 안 넘어? 1을 넘어. 그 지표를 여기다 넘겨줘야죠. 1을 넘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표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지표가 플러스 1한 게 지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내용이다. 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디귿번 하나 남았죠? 디귿번.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보면 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요건 A제곱의 가수가 GA의 가수랑 같다. 그러니까 로그 A제곱의 가수와 로그 A의 가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수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가수가 2GA가 되는 거고 이거의 가수는 GA가 되는 건데 이게 같다고요. 이게 같으려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다 2배 한 거랑 얘가 같으려면 G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GA는 0일 경우밖에 안 나온다고요. 가수가 0인 거밖에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로그 A의 N제곱이라는 거 N 튀어나갔죠? 그럼 이거는 NFA 플러스 NGA가 되는데 가수라는 건 얘라고요. 가수. 근데 얘 가수는 어때요? GA가 0이니까 거기다 N을 곱해도 얼마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은 바로 옳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에서 가수가 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 요걸 찾을 수 있냐가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요. 그래서 디귿번도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 정답 몇 번? 기억 디귿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사실로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한 문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게 자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 이 증명은 수학적 기납법 또는 귀류법에 관련된 두 가지 증명 방식이 있어요. 틀에 박힌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 수학적 기납법 n이 1일 때 성립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내용하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내용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요 내용에서 요걸 묶어냈다. 여기에 들어갈 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뭐예요?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잖아요. 6분의 k 세제곱 묶어냈으니까 6분의 뭐가 남나 봐요?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이게 남아있는 거죠. 앞에서 6분의 k 세제곱 남겨놓고 요걸로 남겨놓고 나머지 적어줬어. 나머지 요거에서 2분의 k 제곱 요 앞으로 빼내고 나머지 뭐죠? 2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분의 k 이쪽으로 끄집어냈으니까 나머지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6분의로 통분해보세요. 6분의로. 통분해가지고 나중에 약분을 해버리면 바로 2분의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돼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거는 요거를 인수분해한 거. 즉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게 들어간다고요. 가에 들어갈 거. 그 다음 이게 자연수니까 이게 자연수고 이거는 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는 거 이거 곱해준 거는 연속된 자연수라고. 연속된 자연수. 연속된 자연수. 연속된 자연수. 자연수. 그 자연수의 곱은 바로 2의 배수. 2의 배수가 된다. 요걸 알아야죠. 여기가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수다. 따라서 성립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자연수다.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라고요. 선택지 정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보세요. 1개, 2개, 2개. 얘는 절대 정답이 아니라고요. 요거 1개가 답이라고 그러면 되게 이상하다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가번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 중에 하나죠. 요거 지워야죠. 그 다음 2의 배수냐 4의 배수냐 따질 거라고요. 근데 정답은 2의 배수라고요. 따라서 선택지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로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증명문제 16번까지 해서 16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에서는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오답 노트를 마련하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